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어렵고 딱딱하게 여겨지는 기업 경영에 관한 내용을 저 안영찬 교수의 인사이트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약 8개의 강의가 올라올 예정이니 흥미가 있는 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맛보기 느낌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알렉스 칸트로위치의 저서 Always Day One은 혁신의 지속성을 강조합니다. 앞으로 약 8개 회차로 이루어진 강의에서는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 안영찬 교수의 통찰을 더해 기업들이 어떻게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고 변화에 적응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Always Day One은 2030년을 지배할 기업의 혁신 코드입니다. 이 개념은 지속적인 혁신과 적응을 강조하며 기업이 초기 창업 정신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스타트업처럼 사고하는 것은 혁신의 핵심입니다. 아마존은 온라인 서점에서 시작해 모든 것을 파는 플랫폼으로, 구글은 검색 엔진에서 AI 기반 종합 서비스로, 페이스북은 대학 방명록에서 글로벌 소셜 네트워크로 성장했습니다. 이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온라인 서점에서 시작해 모든 것을 파는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구글은 검색 엔진에서 AI 기반 종합 서비스로 발전했습니다. 페이스북은 대학 방명록에서 글로벌 소셜 네트워크로 확장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초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직원들에게 두 번째 날은 정체의 날입니다. 정체는 의미의 상실로, 고통스러운 절망으로, 그리고 결국 죽음으로 이르게 됩니다. 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포춘 500대 기업의 평균 기대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혁신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혁신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전략적 방향과 생존 가능성을 재평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마크 저커버그와의 첫 만남에서 그는 질문을 던지고 주에 깊게 듣고 피드백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CEO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피드백 중심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페이스북 사무실 곳곳에 붙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는 피드백 중심의 문화를 강조합니다. 이는 마크 저커버그를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해당되며 끊임없는 학습과 개선을 추구하는 원칙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문화는 직원들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엔지니어처럼 사고하는 CEO들은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혁신을 이끕니다.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을 창립하며 컴퓨터 과학 지식을 활용했고, 순다르 피차이는 구글에서 재료공학을 바탕으로 최고 경영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티아 나델라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전자공학 석사로서 기술적 통찰력을 발휘합니다. 비정아가 아닌 촉진자로서의 CEO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아닌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합니다. 이들은 시스템을 구축해 조직 전반에서 영감을 이끌어내는 촉진자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창의성을 극대화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이디어 업무는 창조적 활동과 새로운 것의 상상, 실제 창조를 포함합니다. 반면 실행 업무는 기존 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며 제품 주문, 데이터 입력, 장부 정리, 유지 보수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혁신과 운영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혁신가의 딜레마는 핵심 비즈니스를 보유한 기업이 실행 업무에 집중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발하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클레이튼 크리스텐스는 이를 혁신의 딜레마로 정의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기존 비즈니스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합니다.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은 기존 비즈니스를 유지하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여력을 확보해 줍니다. 이는 기업들이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하며 자동화 기술의 급속한 확산과 맞물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2018년 마이애미에서 열린 UiPath 컨퍼런스는 자동화 기술의 급속한 확산을 보여주었습니다.
월마트, 도요타, 웰스파고 등 글로벌 기업들이 업무 자동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과 함께 혁신적인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여력을 확보하게 했습니다. 스테이트 오토는 UiPath를 사용하여 17개월 동안 작업 시간을 5,000시간 단축했습니다. 일본의 스미토모 미쓰이 은행은 1,000개의 UiPath 봇을 구현하여 운영을 간소화했습니다. 보험 청구 처리 시간이 12일에서 2일로 단축되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예는 자동화가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미치는 혁신적인 영향을 강조합니다. 엔지니어 사고방식의 세 가지 특징은 민주적인 발명, 억압 없는 수직 구조, 활발한 협력입니다. 민주적인 발명은 어디서든 창조적 아이디어를 구할 수 있는 믿음과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억압 없는 수직 구조는 직급 체계를 넘어 아이디어를 최대한 리에전할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활발한 협력은 따로 떨어진 부분들을 모아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협력 정신을 강조합니다. 아마존의 민주적 발명 시스템은 제프 베조스가 직원들의 창조성을 체계적으로 흐르게 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마존은 첫 번째 날에 있는 것처럼 혁신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페이스북의 피드백 문화는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합니다. 직원들은 아이디어를 저커버그에게 직접 제안하며 그는 이를 수용하고 발전시킵니다. 이러한 문화는 조직 구조의 억압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극대화합니다. 이는 구글의 협력 시스템과 유사한 방식으로 혁신을 이끌어냅니다. 구글의 협력 시스템은 순다르 피차이가 조직 구성원을 하나로 모아 발명을 완성합니다. 구글 어시스턴트 개발에는 검색, 하드웨어, 안드로이드, 인공지능 팀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혁신을 촉진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뛰어난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애플은 팀 쿡의 리더십 아래 비전 중심의 문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발명과 억압 없는 수직 구조를 통해 협력과 혁신을 촉진하며 두 번째 날에 머물러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애플의 지속적인 성공과 차별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사티아 나델라의 리더십 아래 마이크로소프트는 엔지니어 중심의 혁신을 통해 부활했습니다. 전임자 스티브 발머 시절의 실패를 극복하고 시스템 실행의 사례 연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문화와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창업 비용과 시간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기술 발전과 효율적인 자원 활용 덕분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이 더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장벽을 낮추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은 훌륭한 아이디어를 배양하는 시스템 구축입니다. 전통적인 기업들은 양쪽에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혁신을 촉진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스타트업은 빠른 속도와 낮은 비용으로 시장에 진입합니다. 기존 혁신 기업은 기술을 활용해 실행 업무를 모듈화하고 아이디어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됩니다. 전통적인 조직에서는 아이디어가 상사에게서 상사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거부하면 그 아이디어는 쓰레기통에 처박힐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혁신을 저해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빛을 발할 기회를 제한합니다. 벤처 투자는 500개의 아이디어 중 하나만 선택해 성공을 추구합니다. 경쟁을 통해 선별된 아이디어가 투자받습니다. 반면 조직 내 승인은 모든 단계에서 승인이 필요하며 하나라도 거부되면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혁신과 성공의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마존의 재발명 캠퍼스는 시애틀 아마존 사우스 레이크 유니언 캠퍼스의 한 건물로 이름과는 달리 세계 최고 성공 기업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날이 곧 죽음인 시대에는 재발명이 생존의 열쇠입니다. 기술 건물들은 끝없는 혁신을 추구합니다. 기존 매출에 도전하면서도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을 모색합니다. 성공할 때마다 다시 첫 번째 날로 돌아가 다음 발명 모색을 시작합니다. 시스템 구축은 개별 아이디어가 아닌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시스템을 강조합니다. 구글의 진화 과정은 검색 웹사이트로 시작하여 브라우저 확장과
크롬 브라우저 개발로 확장되었습니다. 음성 지원을 통해 구글 어시스턴트가 도입되었고 모바일 운영체제로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구글을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술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온라인 방명록에서 시작해 뉴스피드 혁신을 이루며 방송 공유에서 친밀함 공유로 전환했습니다. 페이스북 그룹 기반의 소규모 네트워크를 통해 더욱더욱 소셜미디어 시장에서 계속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사티아 나델라 최고 경영자 취임 후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윈도우 중심에서 벗어나 클라우드로의 전환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혁신은 스티브 잡스 시대에 시작되었습니다. 맥 컴퓨터와 아이팟의 성공을 기반으로 아이폰은 애플을 성공 궤도로 올려놓았습니다. 현재도 보이스 컴퓨팅 시대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UiPath 기술은 컴퓨터의 반복 업무를 자동화합니다. 마우스 움직임과 클릭을 관찰하고 사용자가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는지 파악해 무한한 실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입력, 자동화된 정확한 데이터 처리, 보고서 작성, 표준 양식 기반 자동 생성, 이메일 전송, 적절한 수신자에게 자동 발송을 가능하게 합니다. 데이터 입력 자동화는 정확한 데이터 처리를 보장합니다. 보고서는 표준 양식에 따라 자동 생성되며 이메일 전송은 적절한 수신자에게 자동 발송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오류를 최소화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업무 자동화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월마트, 도요타, 웰스파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머크 등은 마이애미로 모여 자동화 기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SMBC 은행은 이미 1000개 이상의 UI 패스봇을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추가로 1000개 봇을 연내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자동화는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고객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험 청구 처리의 혁신은 구글의 기계학습과 UiPath 자동화 기술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손댄 차량 사진만으로 수리 비용을 즉각 계산하고 보고서 작성부터 이메일 발송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합니다. 보험 청구 처리 시스템의 혁신으로 처리 기간이 12일에서 단 2일로 단축되었습니다. 비용도 약 $2,000에서 $300로 대폭 줄어들어 건당 처리 비용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의 급성장은 UiPath와 같은 기업들이 소프트뱅크로부터 $6억 투자받는 등 자동화 기술에 대한 수요와 투자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기술은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I, 의사결정 기술은 구글의 기계학습 기반 의사결정,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 IBM의 왓슨 AI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기업들이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며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포레스터 애널리스트 슈렉 르클레르는 기계학습 기반 의사결정의 비용이 낮아졌으며 앞으로 비용 제로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매우 다른 업무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운영 방식과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월마트와 웰스파고 같은 대기업들은 자동화와 인공지능을 업무 환경에 적용하려 하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반면 기술 거물들은 이미 미래의 업무 세상을 현실에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기술 거물들은 수년 전부터 인공지능을 내부 시스템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이는 제품뿐만 아니라 업무 환경을 학습하는 기계를 개발해 실행 업무 시간을 크게 줄이고 아이디어 투자 시간을 늘렸습니다. 운영 방식의 재설계는 기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집중하고 제품 판매에 주력하도록 돕습니다. 비전가는 CEO에게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지만 기술 거물들은 다른 접근법을 선택합니다. 이들은 시스템 구축과 아이디어 촉진을 통해 직원을 영감시키고 혁신을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촉진자로서의 리더십은 전통적 리더가 비전 제시와 아이디어 하달, 실행 감독에 중점을 두는 반면 기술 거물 리더는 시스템 구축과 아이디어 촉진, 직원 영감 유발에 집중합니다. 이들은 조직 내 혁신을 촉진하고 팀의 창의성을 극대화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냅니다.
엔지니어 출신 CEO들은 기술적 배경을 바탕으로 조직 전반에 걸쳐 혁신을 주도합니다. 베조스, 저커버그, 피차이, 나델라는 모두 엔지니어 출신으로 이들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통해 조직을 이끌어갑니다. 이들의 리더십은 기술적 통찰력과 창의성을 결합하여 조직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엔지니어 사고방식은 기술적 성향이 아닌 구축하고 창조하며 개발하는 문화를 뒷받침하는 태도입니다. 특정 업무나 직급에 국한되지 않으며 엔지니어가 업무에 접근하는 방식에 기반을 둡니다. 이는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과 실현을 촉진하며 조직 내 혁신을 이끌어냅니다. 민주적 발명의 실현은 아이디어 발굴과 창조적 아이디어 확보에서 시작됩니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과 실행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승인 시 즉시 실행 가능한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조직의 수직 구조 재정의와 연결되어 개인의 생각을 최우선으로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수직 구조의 재정의는 엔지니어 조직에서 개인의 생각을 최우선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통적 조직의 직급 체계를 뛰어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다릅니다. 엔지니어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는 사소한 문제가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협업을 통해 팀워크 기술을 향상시키고 서로 다른 부분을 통합하여 혁신적인 솔루션을 만듭니다. 2016년 미국 대선 전 페이스북의 피드백 시스템이 허물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선거 조작에 빠져들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입력에 주목했습니다. 이 사건은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내며 데이터 관리와 보안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구글 어시스턴트 개발에는 구글 검색, 하드웨어, 안드로이드, 인공지능팀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순다르 피차이가 사용한 개선된 협력 툴은 집단주의와 저항, 광범위한 반대 운동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애플은 팀 쿡의 리더십 아래 민주적 발명과 수직 구조의 억압 없는 협력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아이폰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내부 기술과 거리가 멀어지는 두 번째 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사티아 나델라의 엔지니어 사고방식을 통해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스티브 발머 시절의 탈피를 목표로 시스템 실행의 사례 연구를 통해 새로운 혁신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중소기업에도 적용 가능하며 기술적 자산을 넘어 마음가짐을 강조합니다. 중소기업은 엔지니어 사고방식을 통해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루는 것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 자산뿐만 아니라 마음가짐을 포함하며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중소기업이 더 효과적으로 자원을 활용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넷플릭스, 테슬라, 우버는 각각 서로 다른 조직 구조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피드백 문화를 강조하는 반면 테슬라는 하향식 아이디어 흐름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나 우버는 문화적 결함이 많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각 회사가 혁신과 경영에 접근하여 경쟁 환경에서 성공과 도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강조합니다. 미래 성공 기업의 표준은 엔지니어 사고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기술 거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사고방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일터에 적용할 모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책임감 있는 실행은 성공적인 기업의 핵심입니다. CEO들은 기업 규모와 영향력을 남용하지 않고 심리적 불편함과 의혹을 극복하며 여론의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이들은 책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방법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법이 아닌 모두가 신중히 활용하면 더 균형 잡힌 경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업무와 리더십의 변화는 조직 내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변화는 비즈니스 환경의 급격한 전환에 의해 촉발됩니다. 조직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적응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항상 첫 번째 날처럼 살아가세요. 기존의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혁신하고 발명하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업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날은 정체이고
정체는 결국 죽음입니다. 어떠신가요? 강의 내용이 흥미로우셨나요? 여기까지가 앞으로 진행할 Always Day 1 특강의 오리엔테이션 강의입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